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공자도 순자도 아닌 염자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자의 응급처치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rice입니다. 쌀도 아니고 나이스도 아니고 R-I-C-E rice입니다. 갑자기 rice가 뭐냐고 하면 안 됩니다. 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못한 탈골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탈골의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둘째, 뼈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한다. 셋째, 뼈의 기능을 설명한다. 넷째, 골절의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입니다. 1차 시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탈골의 응급처치 방법, 2차 시에는 뼈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 3차 시에는 골절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 그 다음 주 강의 1차 시에도 부위별 골절의 응급처치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탈골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탈골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숙달 되면 빠진 관절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동반골절 유무, 신경손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다시 관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제가 보여준 고도의 손가락 수련을 하다가 탈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수강생들 중 한 명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을 넘어가는 수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능해도 이것은 어려워서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손가락 탈골이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탈골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탈골이나 탈구는 관절이 어긋나 뼈가 제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탈구가 되면 뼈를 연결하는 인대 및 관절을 둘러싸서 움직임을 쉽게 부드럽게 하는 액량이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파손됩니다. 탈골이 되었을 때는 관절 주위의 혈관, 힘줄, 근육 및 신경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이나 발에 탈골이 있으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또한 손가락이나 발가락 양쪽 끝을 살짝 만져봄으로 느낌이 있는가 물어보아 감각이 살아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만지는 것 아시겠어요? 혹은 양쪽 다 똑같은 느낌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만지는 감각이 있다거나 양쪽 감각이 동일하다면 신경 손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탈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탈골은 관절의 연골면의 접촉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말하는데 관절의 접촉면이 다소 남아있는 상태를 아탈구라고 합니다. 탈골보다 덜 심한 것을 아탈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탈골의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탈골입니다. 다치거나 넘어지면서 탈골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스포츠 하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상과 스포츠로 인한 탈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유전성 질환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전성 질환으로는
제1형 근섬유 위축증, 선천성 섬유형 불균형, 선천성 섬유형 불균형 근육병증, 엘로스, 단노스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일 것입니다. 후천성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절에 탈골이 생기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탈골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관절 운동에 장애를 가장 먼저 보입니다.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탈골이 아주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아탈구라고 했는데 관절이 구멍에서 퐁 빠져버리면 관절 운동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살짝 관절이 빠진 아탈구의 경우는 관절 운동에 불편함만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가만히 있어도 손상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한 관절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관절 주위에 멍이 들기도 하고 통통 붓기도 합니다. 탈구하면 염자처럼 운동장애, 통증이 바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탈골 발생 시 어떤 처치를 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을 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생각했죠? 탈구 발생 시 일반적인 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구는 빠르고도 정확한 처치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전문 의료 요원이 아닌 사람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탈구는 탈구된 방향에 따라서 도수 정복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방사선 검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수 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도수 정복이라는 말은 손으로 탈골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무리한 도수 정복은 인대나 근육의 손상을 더 심각하게 하고 통증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정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대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상한 부위를 될 수 있는 한 편하게 한 후 얼음찜질을 하여 아픔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손상 관절의 재충격을 방지해야 합니다. 손상 관절 부위에 마사지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고정을 해야 할 관절을 흔드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는 손상받은 관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일까요? 설마 운동하는 장면이라고 대답하려는 학생은 없겠죠. 물론 저번 시간에 한번 봤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왼쪽 어깨 관절이 탈골된 사진입니다.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도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어깨 관절을 움직이지 않도록 무언가를 이용하여 묶어준 뒤 얼음찜질을 해주면 아주 훌륭한 응급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물론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고 어깨관절 탈골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탈골을 직접 교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탈골을 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궁금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드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관절의 탈골을 보여주는 단순 방사선 사진입니다. 탈골이 일어나면 반드시 탈골된 부위에 단순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됩니다. 탈골의 정도도 알 수 있지만 탈골된 부위의 뼈, 골절 유무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절까지 침범된 골절은 신중하게 치료를 잘 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 방사선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탈골된 어깨관절 사진입니다. 정상 사진에서 보이는 위팔뼈인 상완골이 어깨관절에 빠진 경우입니다. 정상 어깨관절에는 파란색으로 된 위팔뼈인 상완골, 노란색으로 보이는 어깨뼈인 견갑골, 빨강색으로 보이는 빗장뼈인 쇄골이 서로 어깨관절 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위팔뼈인 상완골이 왼쪽과 달리 아래로 좀 빠진 것이 보이죠? 파란색과 노란색이 어긋나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부러진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입니까? 돌을 닦는 기분으로 마음을 비워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깨가 탈구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멀리 있거나 사정상 바로 병원을 찾지 못할 시에는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골절이 없는 경우 또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 자연스럽게 탈골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유무를 판별할 때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지, 양팔의 똑같은 부위를 검사의 손가락으로 만질 때 사고당한 사람의 팔 감각이 똑같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물었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지는 줄 알겠어요? 혹은 양쪽 느낌이 다 똑같습니까? 등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과 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도수 정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똑같다는 것은 감각신경이 살아있다는 거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운동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어깨 관절의 탈골은 침대나 테이블 위에서 배를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천장을 쳐다보는 반대의 자세로 엎어져 누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탈구된 팔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으로 손목 부위에 3kg 무게의 추나 물건을 매달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약 20여 분 동안 중력으로 잡아당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도수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도수 정복 방법입니다. 그 외 전문적인 도수 정복의 방법이 있지만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일까요? 역도 선수가 자신의 체중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드는 역도 경기를 하다가 주관절, 즉 팔꿈치 관절이 탈골된 장면입니다. 아주 심하게 탈골되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도 경기는 용상, 인상의 경기가 있습니다. 용상 경기보다 인상 경기에서 관절에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팔꿈치 관절의 탈골을 보여주는 단순 방사선 사진입니다. 탈골이 일어나면 역시 탈골된 부위에 단순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됩니다. 탈골의 정도도 알 수 있지만 역시 탈골된 부위의 골절 유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 방사선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탈골된 팔꿈치 관절 사진입니다. 사진 중 위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뼈는 위팔뼈인 상완골입니다. 아래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뼈는 좌뼈인 척골입니다. 이 척골이 상완골의 활차에 빠진 사진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사진에서도 척골이 후방으로 상당히 탈골된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팔꿈치 관절 치료는 조기에 해야 하고 손상 당시 정확한 진단을 하여 동반 골절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동반됐을 경우 종복을 잘해야 더 이상의 손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손가락에 움직이거나 만지는 느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팔꿈치 관절 탈구는 후방 탈구가 대부분입니다. 후방 탈구가 일어난 경우는 탈구를 정복하는 방법은 팔꿈치 관절을 90도로 굴곡시킨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면 쉽게 바로 정복됩니다. 혹은 바깥으로 회전시키면서 팔꿈치 관절을 90도로 굴곡시키면 정복됩니다. 쉽게 바로 된다고는 했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무리한 동작으로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그 상태로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병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복이 되면 이때 소리가 딸깍하고 나는데 그때 아이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탈골 정복 후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먹을 수 있다면 정복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팔을 들어보라고 하면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복이 되지 않았다면 사탕을 받을 수도, 사탕을 먹을 수도, 팔을 들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관절 탈구입니다. 고관절 탈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굴곡 내전 위치에서 후방으로 강하게 힘을 받아야 고관절이 후방으로 탈구되는데 이는 굉장한 힘이 작용하므로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앉은 자세로 정면 충돌 시 계기판, 대시보드 외상에 다리, 특히 무릎이 부딪히는 경우 후방으로 탈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정복해야 하고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하에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도수 정복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실패하면 절개하여 정복을 해야 합니다. 도수 정복하는 방법은 바로 눕혀서 골반을 고정하고 다리를 견인하여 정복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친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다리를 침상 밑으로 떨어뜨려 후방에서
다리를 전방으로 밀어 정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관절 탈구를 고치는 도수 정복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트라이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 탈구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재탈골 방지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에 관한 것으로 다리를 너무 굽히거나 꼬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물건을 주울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합니다. 소파에 앉을 때는 너무 푹신하거나 낮은 상태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한번 고관절 탈구가 일어난 사람은 재탈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탈골 방지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번 사진은 어디가 탈골이 일어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탈골된 사진입니다. 왼쪽 방사선 사진을 보면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 비껴나간 것이 보이죠? 이번 사진은 손가락 관절 탈골된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손가락 관절 탈골의 처치는 탈구된 양쪽 뼈를 한 손에 한쪽씩 양손에 단단히 붙잡고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 맞을 때까지 천천히 일직선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당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지 않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당기면 관절을 사이에 두고 탈골된 뼈가 정복되어 뼈가 일직선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경우는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손가락을 지그시 당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정복됩니다. 역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각이 살아있는가, 혹은 양쪽의 감각이 동일한가, 손가락이 움직이는가,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척척 정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턱관절 장애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턱관절 탈구는 하품, 울부짖음 등 과도한 턱 운동, 치과 치료할 때 무리한 입 벌림, 장시간의 입 벌림, 전신 마취수 개구기의 부적절한 사용,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아래턱 부위에 대한 타격이나 충돌 등에 의해서 생깁니다. 턱관절 탈구는 그 탈구 방향에 의하여 전방, 후방, 측방 탈구로 나뉘어지는데 대부분 정방 탈구입니다. 이들의 탈구는 왼 한쪽에서만 빠질 수도 있고 양측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관절 돌기 골절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턱관절이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하면 다시 넣어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턱관절이 탈골된 경우 치료하는 방법은 치과 선생님이 빠진 턱을 직접 밀어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턱이 빠져서 오는 환자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치과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래도 도수 정복의 요령을 살펴볼까요? 먼저 환자를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치과 선생님은 자기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붕대나 헝겊으로 몇 바퀴 돌려서 쌉니다. 환자의 앞에 서서 엄지손가락을 환자 입에 넣어 아래턱 어금니에 대고 다른 네 손가락으로 턱 밑을 잡습니다.
어금니에 댄 엄지손가락을 힘있게 뒤쪽으로 밀어 누르면서 턱 밑에 받친 네 손가락으로 앞쪽 위로 잡아당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래턱을 밑으로 누르면서 뒤로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턱이 들어맞을 때 엄지손가락을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릴 것을 대비하여 헝겊으로 양쪽 엄지손가락을 싼 것입니다. 탈구가 바로 잡힌 뒤에는 붕대로 아래턱을 머리에 고정시킵니다. 자주 턱관절 탈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품을 크게 하는 것도 주의합니다. 하품이 나오는 순간 턱 아래에 주먹을 대고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음식을 잘게 잘라 먹어야 합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맨 왼쪽 사진은 장애가 있을 경우 입 위치가 양쪽에 바른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턱관절 장애가 치료된 후에는 맨 우측 사진처럼 입 위치가 양쪽 바른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턱관절 탈골에 대한 치료는 전문적으로 치과병원을 방문함으로 치과쌤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도록 합시다. 다음 강의는 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시 채널 고전, 시선 고전, 당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